지난해 선진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이민자 증가율 면에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던 한 여성이 어떠한 이유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안정되고 완벽해 보이는 삶이 오히려 나 자신을 구속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클레르 듀몽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브랜드와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계셨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이수했고 유럽 최고 경영대학인 H18, HEC 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금융기업인 윌리미에르 뱅크에 입사하며 모두가 꿈꾸는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삶이 정말 완벽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아침 고급 아파트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에펠탑을 조망하고 고급 차량을 몰고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 주말에는 친구들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거나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일상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지는 못했습니다. 클레르, 다음 분기 보고서는 당신이 총괄해야겠소. 라는 상사의 지시와 함께 매일 아침 끝없이 쏟아지는 투자 보고서를 분석하며 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투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점심시간마저 잊고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이 파리의 거리를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갇혀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과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성공은 거두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레르, 너는 지금 가장 완벽한 궤도를 걷고 있어.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회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글로벌 디지털 혁신 포럼에 참석할 직원 대표로 제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로 최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이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제게 더욱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K-팝이나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제게 새로운 영감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운 사실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며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포럼 관련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은 길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스마트한 시설과 극도로 효율적인 동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친절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정돈된 공항은 처음이야라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짐을 챙겨 공항 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며 본 첫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길거리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늦은 시간까지도 불을 환하게 밝히는 상점들, 그리고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까지. 마치 도시의 생명력이 깃들어 살아 숨 쉬는 듯 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미 이곳 서울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프랑스에서의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포럼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포럼에서 접하게 된 한국의 혁신과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의 첫날을 회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한국은 정말로 제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포럼의 첫날은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 행사장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공간이었고 참석한 사람들의 열정 역시 대단했습니다. 포럼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현지 직원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간단한 한국어로 저를 환영해 주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수령한 후 행사장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첫 번째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포럼의 첫 발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최고 경영자 CEO가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AI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였는데 발표 자료와 실제 기술 시연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증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 계획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병원 예약조차 힘들었던 현실을 떠올리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행사장 근처에서 간단히 한식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매콤했지만 이내 익숙해졌고 이국적인 맛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우연히 옆 테이블의 포럼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그중 한 분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클레르 씨,
프랑스의 금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중 하나인데 특별히 한국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눈에 띕니다. 프랑스에서는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지만 여기서는 모든 계층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 매우 놀랍습니다. 포럼은 이틀 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서울의 대학들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제가 관심 있는 MBA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산을 배경으로 한 넓은 캠퍼스는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안내해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대학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프랑스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수업 자료와 발표 영상은 제가 이전에 보아왔던 것들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접근 방식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 경력이 안정적이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우연히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포럼에 참석하려던 중 갑작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심한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과로와 시차, 적응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겠죠. 문제는 그날 저녁에 예정된 중요한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지 못할까봐 몹시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포럼 관계자가 저를 발견하고 곧바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며 근처 병원으로 저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료진은 제 상태를 친절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역시 프랑스에 비하여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포럼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기술과 교육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프랑스에서의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한국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 서울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계기였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MBA 과정을 시작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도전을 지속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쌓은 경험과 자신감이 있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고 실전적이었습니다. 매일 수업과 팀 프로젝트를 소화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저는 어느덧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구심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력적인 태도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실수를 두려워하는 듯한 분위기와 모든 일을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저를 종종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MBA 첫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팀 프로젝트에서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신흥시장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고, 저는 프랑스와 유럽의 사례를 기반으로 팀의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팀원들과 늦은 밤까지 함께 자료를 준비하던 중 프랑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발표 당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와 포맷이 달랐기 때문에 제 보고서가 청중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클레르 씨,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이 끝났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현지의 기대치와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저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팀원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클레르. 우리가 놓친 부분도 많았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실수를 명확하게 지적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익숙했지만 한국의 동료들은 오히려 저를 격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협력적이고 따뜻한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오해가 가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MBA 과정 중 한 수업에서는 기업의 실제 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배운 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중 열린 토론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인 동료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클레르 씨, 당신의 의견은 정말 훌륭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개진하는 것이 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날 그 워크숍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좀 더 부드럽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과 교수님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점차 한국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 중 가장 큰 위기는 한국에서의 첫 여름 방학 때 찾아왔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치열한 업무와 긴장감 때문에 스트레스로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두통과 고열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중요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즉각 저를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몸소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 시간이 전혀 없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설명해 주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의료 시스템에 대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회사 동료들이 보여준 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번갈아 병문안을 오며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었고 상사는 제게 충분한 휴식을 권하며 프로젝트를 대신 맡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가 단순히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를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위기와 오해가 모두 저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빠른 속도의 압박 속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협력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에서 큰 위로와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클레르, 이제 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MBA 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며 배운 것을 제 경력과 삶에 통합하려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현실로 구현하는 일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겨울날, 한강을 따라 걷던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여정이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한국에서의 MBA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그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를 겪었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성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경험들은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에서 누렸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제 커리어와 삶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의 글로벌 IT 기업인 넥스테크 코리아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넥스테크는 혁신적인 기술과 글로벌 비전을 지닌 회사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 기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프랑스와 한국 간의 비즈니스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날, 저는 한국식 환영회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 따뜻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제가 한국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회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열린 환영회에서 저는 고깃집의 독특한 문화, 즉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돌리며 친밀감을 나누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클레르 씨, 한국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진짜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어렵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 주세요. 동료의 이 말은 저를 매우 편안하게 해 주었고, 저는 그날부터 이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 새로운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디테일도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큰 그림을 중시하며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러한 업무 스타일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첫 프로젝트인 유럽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 팀원들과 함께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설계했는데 유럽의 문화와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한국 팀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팀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유럽 시장의 관점을 공유했고 동시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며 한국적인 접근 방식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첫 성취감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일과는 바쁘게 돌아갔지만
저는 틈이 날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인사동 골목을 거닐며 전통 찻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계절마다 다채롭게 변화하는 풍경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설악산을 등산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겨울에는 친구들과 함께 얼음 썰매를 타며 프랑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었습니다. 늦은 밤 집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호빵과 컵라면을 사 먹으며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류 전문가와의 대화는 제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제안했죠. 클레르 씨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를 알리는 일을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경험은 한국을 세계에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문득 제 이야기가 단순히 저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프랑스의 문화적 감성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양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가끔 저는 제 자신에게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얻은 성장의 기억들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안정된 삶을 떠나 한국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 것은 저에게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동시에 가장 행복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그 길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사해 준 곳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은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